그래서 50분 되면 알려주세요. 3시 20분 되면 한 번 딜레이가 되면 계속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컴일반이 좀 많이 어렵죠.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해 오지 않았던 과목이 되는 거고요. 많은 수치적인 게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여러 과목이 섞여져 있다 보니까 힘듭니다.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배우는 그 한 과목이 한 학기 과목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한 학기 과목이고 자료 구조다 그럼 자료 구조 하나만 한 학기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굉장히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그 많은 과목을 짧은 시간 내에 한 3개월, 2, 3개월 안에 끝내야 되니까 허벌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노력이 이제 기초가 안 돼 버리니까 힘든 거죠.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데 어디서 피가 나오면 그 내부 구조를 다 알고 있으면 처치를 할 텐데 우린 너무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마데카솔 바르고 그냥 반창고 부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부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이시니까 또 좀 날짜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천천히 진도에 얽매이지 않고 또 3개월 안에 못 끝나면 또 계속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네, 널널하게 기초를 다지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좀 귀한 시간 내서 오셨고, 네, 체력적으로도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제 계속 수업을 하시는 거고, 주말에 열심히 하시는 거니까, 오시는 시간 아깝지 않도록, 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도, 온라인으로 이제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집중도 문제에서도 좀 안 되고, 한쪽은 동영상 틀어놓고, 한쪽은 인터넷 하고, 예, 그런 집중도니까 오셔가지고, 또 오셔서 주위 분들하고 친해지셔서, 또 마음에 맞는 분들하고 또 그룹도 만들어서 스터디도 하시고, 예, 하셔요. 근데 여러분의 합격의 결정은 아마 컴퓨터 일반에서 자주유지가 되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시고 또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제 저도 많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기초가 이제 자기 열심히 공부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제 그건 이제 동영상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많은 보탬이 되고자 하고 또 그게 또 제가 할 일이고 또 저의 직업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저랑 조금 더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책으로서 나가면 더 품위가 있을 텐데 부득이하게 이제 저는 분명히 원고를 미리 넘겼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쇄물로 나가게 되고 아마 다음 주까지 인쇄물이 나갈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하고요. 다음 주는 자료 구조 하고 좀 천천히 나가고요. 이제 책이 나오면 이제 또 진도 조금 더 빨리 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만 끝내면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뭐 2시간에 끝나면 2시간에 마무리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이제 책 한 권의 문제집까지 끝내는 게 저의 목적이니까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또 늦게 끝나는 날은 또 늦게 끝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2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1문제가 나오거나 또 3문제가 나오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문제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고요. 합격선이 이제 컴퓨터 기초 이 과목을 하게 되면은 기초 과목이죠. 기초 과목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동영상을 한 5번 들었더니 이제 그제서야 말하는 걸 이해를 하겠다라는 분도 있어요. 네. 그만큼 힘든 과목이고 저도 또 다른 과목을 배워보면은 처음 한 번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또 강좌도 많잖아요. 길잖아요. 몇 강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정말 들어야 된다는 것도 공력이고 이제 빨리 듣기 어딨나 그것도 듣고 하는데 처음 한 번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것만 마스터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 들으면 조금 알겠고 3번째 들으면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질문할 수 있겠다라는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극복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처음 한 번을 듣고
뭔지 모르겠다. 그건 이제 자기 자만이죠, 솔직히. 천재가 아닌 이상 한 번 듣고 뭘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번 듣는 그게 이제 그걸 극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번 이상은 듣고 오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에 오셨으니까 오는 이유가 뭐냐면 진도를 맞추기 위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한 내용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충분히 공부를 해서 다음 진도를 나아갈 수 있도록 맞춰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문제집이 나올 거니까 문제집 할 때 응용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이때 기초 이론은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되지만, 문제집으로서 응용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합격점이 뭐냐면 이제 구석대기에서 출제자가 문제를 내놓는 거, 그걸 출제자의 의중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라는 건데,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만점짜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한 문제 정도는 굉장히 특이한 문제를 매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기초 과목을 하시면 기본적인 80점대는 이제 무난하고요. 문제풀이 하면서 응용력 기르면서 90점대 가고 이제 파야죠. 파시면 이제 만점 맞으시면 되죠. 근데 만점으로 합격하나 95점으로 합격하나 면접을 잘 보면 되잖아요. 어차피 필기 잘 통과하셔서. 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놓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멘트 하나, 글자 하나하나에다가 의미를 부여줘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는데요. 처음에 한 번은 이제 그냥 분위기를 타시면 되세요. 처음은 이런 식으로 컴일반 이루어졌구나. 정말로 만만한 과목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시고, 이제 3번째 들으실 때부터는 이제 글자 하나하나에다 의미를 둬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네, 그때부터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자 시작할까요? 네, 데이터베이스 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여러분 인쇄가 안 돼서 데이터 모델이 나오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SQL 관계대수,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챕터 5까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주로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데이터 모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SQL 그런 데서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보면 데이터베이스 개요다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데이터다라는 것은 뭐냐면 순수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서 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수강하는 과목, 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뺄 수 있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데이터를 뽑을 것인지는 어때요? 어떤 회사별로 다르겠죠. 네, 부동산 쪽에 있으면 여러분 자산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고, 이제 뭐 일반 사무다 그러면 여러분의 급여라든지 직위라든지 그런 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직에서 여러 사용자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기 전에를 우리는 파일 시스템이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비교는 제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냐?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일단 공유를 한다. 네. 그다음에 통합을 한다. 그다음에 저장을 한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부서가 많아요. 네, 인사부가 있고 총무부가 있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옛날에는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인사부에서 인사 기록 카드를 제출을 하래요. 그래서 열심히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을 했어요. 근데 또 총무부에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 인사 기록을 또 여기다 또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에 대한 정보를 또 여기다 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슨 부서가 있으면 또 여기도 또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굉장히 불편하죠. 자기들끼리 그냥 나에 대한 정보를 한 군데에서 딱 모아 있다면 난 여기다가 제출하면 되고, 여기 있는 정보를 각각의 부서에서 필요하면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된 것이고 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한 군데서 관리를 하자. 이 한 군데서 관리를 하자.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네, 되겠죠? 그래서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호 관련된 데이터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죠.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보면은요, 그 동그라미 4개가 보이죠? 그 4개를 이제 기억을 해주면 돼요. 일단은 데이터들을 어떤 것이다? 통합해 놓은 것이다. 통합된 데이터다. 네.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컴퓨터라는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종이에 널널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거는 안 쳐요. 예, 반드시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여야 되고 공유돼야 된다. 서로 각각의 부서에서 다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공유된 데이터여야 되고 자,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10년 전에 있는 데이터인데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여야 된다. 이렇게 쓸모 있는 데이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네, 표 밑에 보면 통합된 데이터다, 저장된 데이터다,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다,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다라고 보이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특징이 돼요. 그래서 그 4가지는 꼭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근데 거기가 보시면 4가지예요. 네, 항상 4가지가 나올까요? 3가지 아니면 4가지가 나오죠. 시험 문제 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통합된 데이터다, 저장된 데이터다, 공유되고 있는 데이터다,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서 이제 출제되는 형태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기 전에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건 아니죠.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기 전의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파일 시스템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은 이제 안 좋은 거죠.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뭐냐면 이것처럼 나에 대한 정보를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각. 네. 이렇게 각각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내가 핸드폰 번호를 제출을 했어요. 여기다도 제출하고, 여기다도 제출하고, 또 여기다도 제출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거든요.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도 알려줘야 되고, 여기다도 알려줘야 되고, 여기다도 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각각 다 알려야 되니까. 자, 근데 내가 또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인사부에서 나 없어졌어요. 정보가 딱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총무부에는 그걸 안 없앤 거예요. 깜빡 모르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퇴직을 했는데 그냥 급여가 나가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또 신입사원이 딱 들어왔는데 여기다가 정보를 추가를 했는데 얘는 또 추가를 안 했네.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또 월급이 안 나오겠죠?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사용하는 데이터 파일이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관리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 또 회계 쪽에서는 또 데이터, 부서 관리 쪽에서는 또 데이터 이런 식으로 각각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보기도 어때요? 좀 답답한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도 의료보험에서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고용보험에서 처리하는 거, 또 산재에서 처리하는 거 옛날에는 다 각각이었어요. 통합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재산이 조금 나오는데 의료보험이 조금 나오는데 저기서는 좀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지금은 다 통합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좋은 줄 알면서 왜 안 했을까요? 네, 비용이 많이 들고 일단은 이제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 구축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자, 이제 넘겨보세요.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 자, 일단은 여러분이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중복이죠. 네, 중복의 문제가 생긴다.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여러 파일에다가 중복해서 저장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낭비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장 공간의 낭비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회사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의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다가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장 공간에 낭비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USB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인원수가 많죠.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이라 하면 사원수가 얼마예요? 그 많은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각각의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부서도 정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겠고 데이터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 무결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관성과 무결성이 이제 혹시나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할 때 무결성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건데요. 이 무결성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확한 데이터다라고 정확성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결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네, 정확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거죠. 나의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 최신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된다. 그게 무결성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쪽 경북 쪽에서도 지진이 났었을 때 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는데 자기 핸드폰 번호 바뀐 것을 등록을 안 해놓은 사람은 그 재난 문자를 받지를 못한 거죠. 근데 정부 쪽에서는 분명히 재난 문자를 보냈지만 그 사람은 받지 못한 거죠. 그게 무결성이 유지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관성이다. 좀 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일관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A 더하기 B는 만이라는 것을 유지를 해야 돼요. 네, 꼭 A 더하기 B는 만이다. 이걸 유지를 해줘야 돼요. 연산을 하다 보니까 A가 5천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B가 5천이 됐어요. 네, 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했죠. 그럼 이건 일관성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연산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A는 0이 되고 B는 5천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면 처음에 내렸던 일관성에 위배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맞느냐라는 게 일관성이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자, 성적 데이터, 성적. 그럼 성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때? 0점에서 100점이죠. 그래서 100점이, 성적은 이제 국어 성적이다. 그러면 이제 100점이 최고점인데 뭔가 하다 보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다 보니까 국어 성적이 110점이 나오네요. 그럼 이거는 어때요? 일관성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복의 문제와 무결성의 문제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일관성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프로그램과 데이터 파일의 관계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종속적이다라는 것은 뭐죠? 종속적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내가 데이터 파일의 어떤 구조를 변경했어요. 그럼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까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일 시스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 파일에 종속적이다. 그 말은 뭐냐면 데이터 파일의 구조를 변경을 하면은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걸 우리는 종속성이다. 이 종속성이 파일 시스템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 중복성, 무결성, 종속성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였죠? 그 다음에 이제 병행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이죠. 네, 이거는 뭐냐면 여러 사용자 병행 처리한다, 같이 처리한다 그죠.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를 같이 처리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정확성이 유지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는 어때요? 동시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등본을 하나 떼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가족의 등본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가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등본 떼고 동시에
아빠가 접속해서 등본 떼고 문제 없죠. 다 인쇄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병행 처리가 데이터베이스는 가능하지만 파일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조금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사이트를 보는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접속해도 되고 옆 사람이 접속해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네, 그런 것들이 다 병행 처리다. 근데 여러분이 네이버를 하면서 누군가 100명의 사람들이 동시 접속하고 있어. 그런 거 느끼시나요? 못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되겠다. 동시에 물리적인 주소가 아닌 데이터 값에 의한 검색을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의 원본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주격장치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속에 있는 기억장치에는 다 주소예요. 001번지, 002번지, 003번지에 뭐 김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전화번호가요. 이렇게 되고요. 주소는 서울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 주소를 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뭐 김씨도 있고 문씨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전화번호 검색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름 치면 나오죠. 그게 내용에 의한 검색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이름은 핸드폰 속에 메모리가 있을 거고 그 메모리에 주소에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째에 저장되는지 여러분이 어떠세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름 검색하면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렇게 값에 의한 검색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주소는 몰라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컴퓨터 자료는요, 다 주소로 검색이 돼. 주소로 우리가 찾고 있어요. 뭐 여러분이 나중에 배울 뭐 직접 처리 방식, 순차 처리 그런 거 다 할 때도 이제 주소로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네, 데이터베이스는 값에 의한 검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파일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때요? 관리하려면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그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합니다. DBMS다 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소프트인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막 문서 막 이렇게 입력을 하려면 여러분 교재 같은 거 그런 거 쓸 때 무슨 프로그램을 사용하세요 주로? 그죠? 바빠서 컴퓨터 안 쓰죠. 네. 주로 한글 프로그램 사용하시죠. 네. 근데 막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 회사에 뭐 총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뭘 사용하시죠? 엑셀을 쓰시죠.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죠. 이 데이터를. 이때는 무슨 프로그램 사용하세요? 액세스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면 되죠. 네. 그 액세스 프로그램이 DBMS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서울에 사는 사람 40세 이상의 남자만 내가 추출하고 싶다. 그럴 때 액세스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중에서 그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죠. 빨리 뽑아내야 되겠죠? 그럴 때 편리하게 해주는 프로그램, 이게 DBMS 프로그램이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액세스가 되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저 뒤에서 배울 SQL도 이 DBMS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왔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죠?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가
네,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온갖 데이터들이 다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접속을 해서 여기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인사부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접속해서 쓰는 것이고, 자, 총무부에서 여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쓰는 것이고, 또 인사부에서 네, 어디서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접속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 첫 번째 실시간 접근성이 가능해야 돼요. 네, 첫 번째 실시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접속을 해서 바로 자료를 뽑아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전자민원에 가서 내가 프린트 하고 싶을 때 어때요? 바로 접속이 가능해야 되죠. 접속을 했는데 뭐 1시간 뒤에 됩니다. 그러면 좀 답답한 게 있겠죠. 네. 또 네이버에 여러분 접속을 해가지고 뭐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자, 네이버에 접속을 해요. 이게 이제 네이버다라는 거죠. 내가 접속을 해요. 어떤 결과를 알려주죠. 어떻게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블로그에 저장된 거, 카페에 저장된 거, 그걸 찾아가지고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이버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이 되는 거죠. 내가 검색어를 치면 바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접근성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참조다라는 겁니다. 주소에 의한 참조가 아니라 내용에 의한 참조다. 그래서 사람 이름 검색한다든지 전화번호 검색을 한다든지 전화번호에 뭐 구자가 포함된 것만 찾아달라는 등 네, 그런 식으로 내용에 의한 참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 공유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 그죠? 네. 그래서 이곳에 뭐 여기서 접속하던 여기에 접속하던 자, 동시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자, 계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계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이터들은 어때요? 정체된 데이터죠. 그래서 삽입, 삭제, 갱신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내가 전입신고를 했어요. 추가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딴 데로 이사를 갔어요. 삭제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입장에서는 내 주소가 바뀌었어요.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갱신이라고 하죠. 자, 그런 것들이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서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됩니다. 가끔씩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중 맞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주소에 의한 검색을 한다. 가끔씩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해주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을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어요. 그러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중복이 최소화됩니다. 중복을 100% 없앨 수는 없어요. 중복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던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쓰던 데이터, 여기서 쓰던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때문에 각각에서 하던 것이 중복이 배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복이 최소화됩니다. 자,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죠? 네, 데이터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어요. 네, 한 군데서 관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독립성이 확보가 됩니다. 이거는 뭐였죠? 여러분이 파일 시스템에서는 뭐가 문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프로그램이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엑셀을 돌리겠다. 그럼 우리 전화번호부 목록이 있죠? 그걸 엑셀로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엑셀이란 프로그램에서 돌리는 거죠. 근데 데이터의 구조를 바꿨을 때 프로그램도 같이 바꿔버려야 된다. 데이터의 구조를 바꾼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제가 어떻게 구축을 했냐면 성적표예요. 이름, 자, 국어, 영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름은 내가 문자로 4바이트를 할당을 했어요. 국어는 숫자로 3바이트를 할당을 했어요. 얘도 숫자로 3바이트 할당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이 우리 많잖아요. 이제 많아졌잖아요. 전에는 한국인이니까 4글자 아니면 3글자였는데 외국인이 많아지니까 이제 10자로 늘렸어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구조를 바꾼 거죠. 이게 구조를 바꾼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개념이 아닌 데이터의 독립성이 확보가 된다. 예, 그다음에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 또 무결성, 정확성이 유지가 된다. 데이터의 보안이 향상이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보세요. 보안의 개념은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정보는 굉장히 소중하죠. 네, 그래서 나에 대한 정보가 인사부에서 넘겼어요. 그럼 인사부에서 이 내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한 사람이 보든지 두 사람이 보겠죠? 총무부에도 똑같은 정보를 넘긴 거죠. 그럼 내 정보를 어때서요? 여기서 보겠죠. 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어디만 있어요? 내 정보가 여기는 없고 여기만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어때요? 내 정보를 한 명만 보는 거죠. 부서가 많을 때 다 보는 것은 나에 대한 정보가 다 널려져 버리는데 여기 한 군데만 관리를 하니까 이 가장 높으신 분 한 분만 내 정보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잘 지키면 되죠. 근데 여기 널려 있을 때는 어때요? 여기 내 정보 누가 보나 다 이렇게 감시를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한 군데서만 관리를 한다. 그래서 보안이 향상이 된다라는 거죠. 한 군데만 잘 지키면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표준화할 수 있어요. 자, 표준화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자, 여기서 분명히 자기들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써요? 이름, 전화번호 다 하겠죠? 이름을 내가 여기 부서에서는 문자로 4바이트를 잡은 거예요. 여기도 이제 사원들에 대한 이름이 있겠죠? 얘는 문자로 6바이트를 잡은 거예요. 얘도 또 다른 부서에서 이름이 있겠죠? 얘는 문자로 3바이트를 잡은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기억을 시키는데 어디는 4바이트, 6바이트, 3바이트 각각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한 군데서 관리를 하니까 야, 이름은 그냥 통째로 10바이트 잡을 거예요 라고 한 군데서만 관리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체를 하나로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좋은 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단점은 무엇일까라는 건데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관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냐. 만약에 액세스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액세스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전문가가 이제 근데 또 이제 이 조그만 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기는 아깝잖아요. 병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대학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든지 그럼 얼마나 학생 수도 많고 직원도 많고 해요. 그 많은 자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가 힘들지 않냐라는 것이 힘들죠. 네. 그 다음에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뭔가 하려면 이제 비용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버에 부담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떠세요? 한 군데서만 저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관리되는 여러분의 입출고 내역 같은 거 전국에 있는 만약에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국민은행 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한 정보를 어떠세요? 여기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세요? 여기다 저장하려면 저장 장치의 용량도 만만치 않겠죠? 그런 서버에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커는 여기를 침범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빼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떠세요? 철저히 지켜야 되겠죠. 용량도 많아야 되겠죠. 그럼 얘가 침범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개인정보 유출도 되고 만약에 여기가 해커가 이 속에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이신 분은 좋겠지만 네, 잔고가 많으신 분들 어떠세요? 자기 내역이 없어지니까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2번 이상 저장을 하게 돼요. 얘다 저장하고 복사본 한 번 더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
군데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서버의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처리로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은행에 전산망이 마비됐어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은행이면 복구가 빨리 되죠. 네, 이제 조금 그런 시스템적인데 구축이 좀 잘 안 된 데는 좀 느리죠. 근데 뭐 몇 시간 만에, 뭐 4시간 만에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자, 하루가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내가 오늘 날짜로 매매 계약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계약 위반이 돼버리는 거죠.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고,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굉장히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때 1시간 정도 시스템이 마비된 거 뭐 그리 큰 문제냐라고 하는데 부수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한 5분 정도 멈추는 게 무슨 대수냐, 그냥 5분 있다가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국에 있는 엘리베이터 개수를 한번 세보시고 또 어린아이가 들어있었을 때 문제, 또 응급 환자가 들어가 있었을 때 문제, 또 심박동 차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 그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 전산 쪽에서는요, 단 1%의 오류도 발생하면 안 돼요. 로켓가 발사가 돼서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중간에서 시스템이 고장났다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개인 PC가 문제가 된다. 그럼 껐다 키면 되고, 네, 조금 컴퓨터 사용 안 하면 되지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줘야 된다고 하죠. 전산 쪽에서는요. 네. 자, 백업과 회복 방법이 복잡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백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사본을 하나 더 저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백업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한 번만 데이터를 한 번만 저장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사본을 저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번 저장하기도 하고요. 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한 번 더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백업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분 컴퓨터도 한번 날려봤죠? 네, 외장하드도 한번 날려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강조를 하죠. 백업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자료는 항상 백업하세요. 그런 말을 하는데 솔직히 귀찮아요. 한 번 저장하는 것도 힘든데 2번씩 꼭 이렇게 별도로 저장하는 게 힘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해야 된다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가 이제 맛이 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본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다시 옮겨 놓는 것. 그걸 우리는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이 회복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은행의 전 고객에 대한 정보를 여기가 있는데 이걸 여기다 백업시킨다 보세요. 회복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 많은 정보. 여러분이 영화 몇 편만 보조기억 장치에서 이렇게 다른 데다 옮길 때 어때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요즘에는 좋은 세상이어서 빨리 세자잖아요. 근데 좀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어떠세요? 뭐 반나절이 걸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영화 한 편이 그 정도인데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모든 정보들을 다 이렇게 옮기려면 어떠세요? 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백업, 회복의 문제가 복잡하군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장단점은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네, 그래서 말을 좀 앞뒤를 바꿔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하고 나오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DBMS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용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니까 앞에가 다 DB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몇 개 안 되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넘어가고 자, 자료 구조 넘어가고 이제 컴퓨터 구조에 가보면 이제 용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플레임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상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M은 뭐냐면 매니지먼트, 관리한다. 우리가 연예인을 관리하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하죠. 여러분도 언젠가는 매니저를 두고 살면 좋겠죠. 네, 그래서 추운 겨울날에 오면 차가 대기되어 있고 내일 입을 옷을 이제 미리 또 준비를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세수시켜주고 메이크업 해주고 네, 그럼 얼마나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죠. 네, 남편이 해주시는 분도 있고 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그렇죠? 이제 결혼하신 분은 우리 남편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네, 그래서 DBMS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끝에가 시스템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기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액세스라든지 SQL이라든지 데이터들을 관리해 주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뭐하러 필요할까? 데이터를 관리를 한다라는 건데,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찾고 싶다고 하죠. 주소가 서울이어야 되고, 네, 조건이 남자여야 되고, 40세 이상이어야 되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 리스트를 뽑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명령어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게 DBMS가 되죠. 그래서 지금 2017년 1월 1일 0시에 태어난 사람 리스트를 뽑고 싶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하려고 그러면 또 프로그램으로 명령어 내려야 되잖아요. 그 명령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그게 DBMS 중에 하나가 된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DB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자,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사용자들이 유저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한다. 그럼 뭘 가져와야 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DBMS를 통하는 거죠. 유저가 DBMS한테 명령어를 내려요. 이렇게 뭐 셀렉트 해주세요, 찾아주세요, 뭐 그렇게. 그러면 여기를 통과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막 자료를 뒤져요. 그래가지고 얘를 통해서 얘한테 유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라는 거고요. 네이버로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있으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여러분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죠. 뭐 좀 찾아주세요. 뭐 게리직 언제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우리는 네이버를 선호할까요? 다른 사이트도 많이 있는데 예, 네이버는 데이터베이스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했을 때 정보를 많이 찾아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네이버에 또 문제점은 있습니다. 네. 어떤 게 문제점이 되냐면 자기 블로그, 자기 카페에 있는 것들을 많이 먼저 찾아주죠.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일단 블로그 카페에 있는 내용을 먼저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좀 좋은 정보가 있더라도 그게 다른 사이트에 있는 정보다 그럼 저 밑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좀 문제점이다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죠. 특정한 사이트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네이버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네,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좀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 있고, 근데 또 네이버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네이버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유료로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료로 사용하고 있죠. 그럼 그분들도 어떠세요? 사이트가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뭘 하려면 반드시 네이버에 블로그를 해줘야 되고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나라는 현재는 네이버로 다 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의를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주는 거죠.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뭘 찾고 싶은지 명령어를 내려야 되는 거죠. 네, 그것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산을 수행을 한다 그거죠. 그래서 정보를 생성을 하고 또 접근 방법의 통제를 통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접근 방법 통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필요하죠. 접근 통제. 이 접근 방법을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A라는 사람의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주소는 서울이에요. 네. 근데 누군가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나 데이터베이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의 내용을 바꿔버리면 뭐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무결성에 위배가 되는 거죠. 무결성은 나의 진짜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가 되는 것을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떠세요? 여기서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정해줘야 되겠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접근 방법에 대한 통제입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데이터베이스 볼 수 없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관리하고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액세스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죠. 네, 자, DBMS의 필수 기능에는 정의, 조작, 제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네, 정의하는 기능, 조작하는 기능, 제어하는 기능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거는 이제 뭐를 많이 의미를 하냐면은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여러분이 이 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세요. 그랬어요. 이 반에서 네,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정보를 일단 빼와야 되겠죠. 여러분 개인의 정보를 빼와야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회장이라면 옆에 친구분들한테 무슨 정보를 캘 거예요? 가장 먼저? 네, 예, 이름 빼야죠. 이름. 네. 그 다음에 뭐 필요하세요? 그죠? 전화번호 필요하겠죠. 네, 전화번호.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뭐 주소라든지 뭐 몇 개월 근무해서 하루에 몇 시간 자 그런 거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게 뭐예요? 정의 기능입니다. 정의하겠다. 네. 그리고 우리 반의 이름은 뭘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진달래 반으로 하겠다. 요즘 또 진달래가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는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형, 구조, 네, 데이터의 형은 이건 뭐죠? 데이터 형의 동생은 누굴까요? 데이터겠죠. 네. 자, 데이터 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얘는 내가 문자로 할 거야. 문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거야. 뭐 4바이트로 잡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잡는 거죠. 네. 그리고 구조라는 것은 여기다 뭐뭐 집어넣을 것인지 그런 거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제약 조건들 몇 세 이상을 들어오게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한다 그럽니다. 뽑을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작하는 것은 이제 찾는 겁니다. 조작. 네. 검색을 한다든지. 네. 조작에는 4가지가 있어요. 조작하는 기능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네. 검색을 한다든지, 네. 삽입을 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네, 갱신을 한다든지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들이 또 별도로 있어요. 검색하는 명령어, 삽입하는 명령어, 삭제하는 명령어, 갱신하는 명령어. 검색하는 것은 내가 빨리 찾는 거죠. 서울시에 살고 있는 남자 40세 이상을 찾고 싶어요 라는 거고, 자, 삽입은 뭐냐면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신규 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추가해 줘야 되겠죠. 추가. 자, 삭제는 이제 빠져나갔어요. 그만둔대요. 그럼 빼야 되겠죠. 갱신은 내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어요. 고쳐야 되겠죠. 네, 그런 기능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작하는 기능, 검색, 삽입, 삭제, 갱신. 그죠? 또 명령어가 다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SQL 명령어에서 이제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어하는 기능. 자, 제어하는 것은 뭐에 관련된 거예요? 자, 제어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뭘 의미하냐면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제어 기능을 담당을 하죠. 옷 좀 두껍게 입어라, 날씨 덥단다, 뭐 이런 식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어는 무슨 기능이냐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 다음에 권한을 주고 권한을 다시 뺏어오는 그런 기능을 제어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안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제어 기능은 보안에 관련된 거예요. 왜 보안이죠? 보안.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느냐, 접근 권한. 그죠? 그 해당되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한. 왜 보안을 해요? 왜 보안을 하죠?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병행 제어다라는 말이 나오죠. 병행 제어. 병행 제어. 동시에 접속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항상 처리 결과가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해주는 병행 제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병행 제어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A라는 데이터를 내가 쓰고 있어가지고 연산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연산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방에다가 10을 더하고 있어요. 더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그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데이터 파일을 쓰겠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연산 중인데 홍길동이라는 데이터가 가서 A라는 데이터에다가 또 20을 더하려고 A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서로. A라는 데이터가 연산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얘한테 어때요?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기능이 병행 수행 제어다. 동시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네, 처리 결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걸 제어하는 기능이 병행 제어다라는 겁니다. 이 병행 수행 제어는 뭘 유지시키기 위한 거예요? 무결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거예요. 무결성,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걸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DBMS의 목적을 보세요. 종속성을 제거한다. 그죠? 종속성 제거. 종속성하고 반대말이 뭐죠? 독립성이죠. 독립성 유지입니다. 네. 됐죠? 여기까지 하시고.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부득이하게 2시 반에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3시부터인데요. 앞반 수업이 조금 빨리 끝나서 2시 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네, 쉬었다가 저희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